네,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들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은 AS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이었습니다. 19일 로보로보가 크게 튀어오를 때 이때 기회를 잡아주셨죠. 지금 로보로보가 올해,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면서 분위기 타면서 더 잘 가고 있거든요. 현재 12%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가면서 현재 자리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 물론 장중 고점에서 살짝 반납되긴 했지만 새해부터의 강세 움직임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벌써 7,200원대입니다. 여기서 추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은 사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올라가는 업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우리 스마트화잖아요. 스마트화는 곧 이코르 무인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식당이나 어느 여러 곳에서 바리스타도 마찬가지로 또 심지어는 얼음을 깎아주는 그런 바텐더 로봇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크게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또 북한의 어떤 드론 공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큰 수급이 들어오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로봇주들은 여러 종목들 많이 있겠지만 기회의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냐. 작년보다는 올해 로봇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훨씬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를 이제 벗겨냈어요. 예, 하락 추세에 있던 것들이 최근 들어와서 올려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가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보다도 더 높여서 한 10,000원 근처까지 좀 길게 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유 관점 주셨고요. 10,000원까지 좀 노려보자.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좀 더 노려보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로봇, 그 안에서의 로보로보의 퍼포먼스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시장 질문 드려볼게요.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장까지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사실 미국장보다 우리가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세 좋게 잡아가면서 더 올라갑니다. 완전히 좀 추세 상승에 들어섰다고 봐도 될까요? 섣부른가요? 추세 상승까지 보기에는 아직 섣부를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특히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를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면요. 다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월의 중순 이후에 버틸 듯 하다가 급격하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만큼을 돌려놓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키를 맞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안 밀렸어요. 크게 안 밀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미국이다, 우리나라다, 어디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섣부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들은 전 세계 증시에서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모습. 올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미 달러가 킹 달러의 기조를 벗어난 부분들도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질문 주셨던 어쩌면 추세 상승일지도 몰라 하는 부분에 약간은 표를 던져주고 싶기는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따져놓고 보면요. 별거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강세인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이래해서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고용자 수가 너무 좋고 실업자 실업률이 낮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세계 물가지수가 조금씩 안정적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12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4.6% 올랐대요. 원래 한 5%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차이가 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죠? 이제 돈이 먼저 크게 움직이고 일단 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돈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뭐라도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당 그죠? 임금 인상률이 좀 낮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지수도 좀 더 안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벌면 물건이 비싸도 계속 사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뻔한 거 하면 됩니다. 뻔한 거. 앞서서도 엄청난 전문가님들이 열심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뻔한 게 뭘까요? 예, 중국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감염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그죠?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아져 갈 테니까 시간 지날수록 그쪽은 계속해서 좋아지겠지. 당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방학했잖아요. 로보가 무슨 종목인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로봇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런 학습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이잖아요. 애들도 방학 중에도 학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로봇이나 코딩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뻔히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죠? 코로나보다 오히려 마스크를 더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뭐 황사, 미세먼지 뭐 난리네요. 오늘부터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듯이 서울 시내가 조금 맑아지긴 합니다만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아니 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시키고 뭐 막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럴수록 어떻게 하죠?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겠군요. 그죠? 그래서 뻔한 거, 지금부터 계속해서 뻔한 거,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온대요. 네, 오겠죠. 당연히 올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갔다가 갈지, 얕게 갈지 뭐 이런 정도 차이이겠지만 한번 오면은 한 12개월에서 15개월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경기 침체는 민간 소비 감소이니까 정부 지출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정부 지출은 우리나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에서도 돈을 사용하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회사가 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뭐 방산주 최근에 며칠 뚝 떨어지다가 잘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쪽에서만 히트를 얻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민간 소비에 집중되는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뻔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주들도 세액공제 이슈를 받으면서 큰 흐름들이 정책 변화라는 부분들을 만나면 또 흐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시장 대응 올해 2023년 최소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강세 움직임 내지는 올라가서 쉬어가는 그런 정도이지 다시 12월에 폭락을 만드는 그런 흐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화면을 볼 수 있다면 현재 미국 다우 차트인데 이게 하락 추세를 벗겨낸 다음에 안 내려옵니다. 얘네들은 안 내려옵니다. 자, 우리나라로 갈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지난 11월 달에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했다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돌파를 해놓고 잘 버티나 했는데 깨져버렸죠. 12월 중순 이후로 큰 하락이 나오고 오늘에서야 이제 겨우 그걸 되돌려 놓은 정도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시빨간 선을 돌파했죠. 혹은 여러분들이 선을 못 그으면 20일 이동평균선 보면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안 깨지고 지지한다면 너무 1월 달 걱정하지 말고 2월 달까지 주식을 가급적이면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다만 선별은 좀 필요할 거예요. 시간 지날수록.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면 큰 문제 없이 1월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 아주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는 점차 지표상으로 개선되고 있다. 21선을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지지해준다면 다음 달까지는 이 분위기 이끌고 간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확실한 쪽으로 계속 보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심 업종이 그럼 어느 쪽으로 좀 좁혀볼까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지금의 이 미세먼지와 이거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뭐 차량 운행을 좀 줄이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실은 계속해서 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혹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한번 어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어마어마한 시대를 냅니다. 잠깐 뭐 1년, 2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4년, 5년 정도의 상승세. 우리나라 옛날의 조선주들이 그랬고 건설주들이 그랬고 또 엔터주들도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본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탑픽을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긴 한데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지수 급락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터닝할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좋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 종목들이 한 차례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 중소형주가 뒤따라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하나솔루션도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았어요. 예, 최근 주가 흐름이 10월 중순부터 또 급락세를 만들면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터닝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케미칼 부분이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케미칼 부분은 실적은 안 좋았는데 대신에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쪽의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3,216억 정도 예상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전망치에 부합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에너지원 혹은 전력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들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다 바뀔 거잖아요. 그거 충전 다 어떻게 하죠? 그죠?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데 걔네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전기 꽂아갖고 충전해서 쓰는 애들이거든요. 그 전기 다 어디로 올까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두 개선되고 집에서도 이제 가스레인지 쓰는 집도 이제 있지만은 점점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이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정도로 많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또 태양광 요 부분이 크게 아직까지도 확대될 수밖에는 없을 거다 생각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웨이퍼 가격이 47% 가격 하락했거든요.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모듈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 하나솔루션의 장점이 웨이퍼를 원료로 해서 모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니까 원재료 값인 웨이퍼 값은 급락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판매하는 모듈은 뭐 안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매매 포인트를 봅시다. 자, 차트 다시 한번 보면은 최근 주가 흐름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은 나옵니다. 보통은 제가 설정해놓은 요 빨간색 선에 대형주가 포착이 되면 안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80~90%의 확률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잘 오르는 중이고 현재가부터 42,000원까지 눌림목 구간들을 잘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달의 초강세가 마치 2019년도 1월 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 보신다면 2019년도와 좀 비슷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갈 수만 있더라면 한 차례 여기서 고민하고 여기서 고민하고 하겠지만은 충분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52,0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주구나 사나 어때요? 이 전저점 깨지면 안 되겠죠? 주구나 사나 이 전저점 깨지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 강국이 이제 선진국이 된다라는 말처럼 이제 기후 문제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장기적으로 봐도 핵심 종목이다라는 키포인트를 좀 제시해 주셨고요. 이 안에서 대형주가 먼저 움직인다는 포인트에 좀 주목해서 한화솔루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좀 강하게 시세가 튀어오르는데요. 여기서 전략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42,000원에서 현재가 부근에서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고 52,000원 그러니까 거의 다시금 신고가 라인까지는 그 추세가 회복된다라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39,000원 강조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솔루션 토픽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의 한수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